안녕하세요. 예비신랑의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파혼 결정했습니다. 제 미래를 이 남자에게 맡기기에는 제가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남자가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기도 힘드네요. 제 나이는 올해 30살이고 예비신랑은 32살입니다. 만난 지는 2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상견례까지 끝난 상태이고 저희는 9월 결혼 예정이었습니다. 이 남자 처음 만났을 당시 사람 괜찮은 것 같다고 느낀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데이트 후 저녁을 함께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음식이 많이 남아서 아깝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음식을 보고 있는 도중에 예비신랑은 직원을 부르더니 남아있던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모습을 보곤 사람 괜찮다고 느끼게 되었죠. 보통 데이트하는데 애인이 보는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자체에 놀라기도 했지만 항상 아끼려고 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생활 자체가 절약하는 게 몸에 배어서 그런지 습관처럼 뭐든 아끼려고 했고 같이 데이트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점도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여기 남은 깍두기랑 밑반찬 포장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남은 국물도 포장해주세요. 뭐? 이 정도는 포장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다 먹었고 그리고 밑반찬 정도는 안 싸도 돼. 이따가 저녁도 먹어야 할 텐데? 그럼 그동안 밑반찬 계속 가지고 다니겠다는 말인 거야? 냄새도 나고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괜찮아. 봉지 꽉 묶어놓은 다음에 가방에 보관하면 냄새 안 나.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곤 직원분이 이상한 눈빛으로 저희를 쳐다보면서 봉지를 주셨는데 왠지 모를 창피함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네요. 예비신랑은 깍두기와 밑반찬 모두 따로따로 봉지에 포장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왠지 모를 찝찝함에 저절로 제 미간은 찌푸려졌고 그렇게 식당에서 나와 길거리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언가 이상해서 예비신랑 가방을 보니 계속해서 물 같은 게 뚝뚝 떨어지길래 가방에서 무언가 새는 것 같다며 확인해 보라고 했고 약간 구멍이 난 봉투에서 국물 있던 반찬이 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상황에 충격을 먹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물티슈 한 장을 꺼내서 가방 안에를 닦다가 남은 반찬들을 꺼내는데 솔직히 진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범벅이 되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한마디 했습니다. 있잖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건데 밑반찬 정도는 안 싸도 될 것 같은데? 특히 국물 있는 이런 음식물은 봉투에서 흘러버리면 가방도 더러워지고 냄새도 많이 나서 문제가 좀 될 것 같아. 하필이면 가방에 흐른 게 고등어 무조림 남은 국물이잖아. 지금 비린내 엄청 나는 거 알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괜찮아. 예전에는 음식 담는 통을 가지고 다녔는데 가방이 따뜻하니까 팽창하면서 뚜껑이 열린 적도 있었어. 그때보다는 지금은 양호한 편이야. 그리고 깨끗이 닦으면 냄새 안 나. 그래도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을까? 나는 솔직히 이 정도까지인 줄 몰랐어. 내 기준은 포장이 가능한 음식 정도였는데 밑반찬 깍두기 한두 개까지 포장하는지는 정말 몰랐다고. 아끼고 좋지. 나중에 집에 가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잖아. 이런 거 그냥 다 버리는 건데 아깝잖아.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런 거 없어서 못 먹어. 얼마나 불쌍하냐? 다 됐다. 가던 길 마저 가자. 그리곤 새 봉투에 다시 담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고 이 이후에 저는 한 가지 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음식점만 가면 뭐든 싸가려고 하는 예비신랑 때문에 저는 밑반찬 나온 거 제가 다 먹어버리고 추가 반찬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비신랑이 포장을 해달라는 말을 하진 않지만 또 한 번 일이 터지고 말았죠. 제가 밑반찬 위주로 먹게 되다 보니까 음식이 입에 맞냐면서 잘 먹는 모습 보기 좋다며 예비신랑은 추가 반찬을 모두 다시 시켰고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워낙 잘 먹는 모습 보기 좋다며 밑반찬 또한 우리 돈에 포함된 거니 더 달라고 해서 먹으라며 새로 다시 세팅해 달라는데 결국 저는 계속해서 먹고 또 먹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는 5kg이나 살이 불어났고 예비신랑에게 화가 나면서 짜증을 부리게 되었죠. 서운함과 동시에 예비신랑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예비신랑 때문에 우리 관계에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각자 집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서로 며칠 연락이 없다가 예비신랑이 자기 집으로 초대한다면서 저를 불렀는데 마음 같아서는 가기 싫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같이 저녁 식사나 하자는 말에 그래도 초대해 주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드리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긴장도 되는 것 같아서 물 한 잔 먹으려고 주방에 갔고 어머님 도와드리고 있던 예비 신랑이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면서 제가 물 한 잔 달라는 말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최근에까지 저와 함께 데이트할 때마다 제가 배불러서 먹지 못해서 봉지에 싸가지고 가방에 보관했던 음식들이 모두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저거 다 아직도 그대로 있냐고 물어봤고 조금 있다가 먹는다는 말에 너무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데이트하면서 봉투에 싸서 포장했던 반찬들 하나둘 열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곤 식사 준비 다 됐다면서 메인 요리를 꺼내 주시는데 저는 또 한 번 놀라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제가 본 요리는 찌개 같은 음식이었는데 출처를 알 수 없던 잔반들을 모두 섞어서 끓인 찌개였고 먹다 남은 족발을 데워서는 그럴듯하게 신경 써서 준비해서 올려놓으신 음식들에 저는 정말 토할 뻔했었습니다. 초대받은 입장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말했고 화장실에 있는 짧은 순간에 이 결혼은 정말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신랑과 잠시 할 얘기가 있다며 따로 불렀고 예비신랑 방에서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는 음식들 거의 다 우리 데이트했을 때 음식들 아냐? 그런데 시간도 꽤 지난 음식들도 있었잖아. 나 식사 초대해놓고 저걸 같이 먹으라는 거는 아니겠지? 족발도 말라버린 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 시킨 거야? 내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때문에 너무 난감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저기 있는 거 우리 데이트할 때 따로 포장한 거 왜? 어머니께서 밖에서 볼일 보고 들어오실 때 따로 포장해 오신 것도 많아. 족발도 저번 주에 아는 지인분들이랑 먹다 남은 거 포장해 온 것 같더라고. 먹어도 전혀 문제 없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으니까. 그냥 음식일 뿐이야. 외관상 보기에 좀 그런 것 뿐이지. 똑같은 음식이잖아. 뱃속에 들어가면 다를 거 없어. 왜 이리 예민하게 구는 거야? 우리 엄마 기다리고 계신다. 얼른 가서 저녁 먹자. 뭐라고? 어머님께서 지인분들과 먹다 남은 족발을 가지고 오셔서는 식사 초대한 예비 며느리한테 먹이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괜찮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말하는 건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나도 손님이야. 그런데 남은 잔반으로 나한테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결혼해서도 이런 식으로 살 거야? 그럼 나는 더 이상 이 결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 너희 식구들 행동 때문에 나는 상처도 받았지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절약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너도 이런 내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나랑 그만하겠다는 말이 나와? 먹다 남은 거 싸달라고 하는 게 뭐가 어때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다고. 이런 거 하나하나 아껴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나야말로 지금 너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뭐가 이리 예민한 거야? 살아온 환경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가족이 꼭 비정상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나갈 거야? 아니면 같이 밥 먹을 거야? 나는 지금 여기에서 당장 나갈 거야.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 결혼 후에도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나는 먹다 남은 잔반들 봉지에 싸서 가방에 넣고 다닐 수는 없다고.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닌데 궁상맞게 살기 싫어. 그리곤 저는 어머님께도 죄송하다며 이 결혼은 정말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바로 나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당황하셨고 예비신랑은 저를 붙잡으면서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며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생각 정리되는 대로 연락 달라고 하곤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도 생각해보고 부모님과도 대화해봤지만 결혼 후에 예비신랑이 했던 행동들을 저도 해야 하고 출처도 알 수 없는 음식들을 싸오게 되면 그걸 또 먹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파혼하자고 통보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결혼시키는 거 아니라며 제 의견을 존중해 줬으나 아직까지도 저 또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남은 음식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몇 번은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돈가스 같은 음식들은 셀프 포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봉투에 깍두기 한두 점 남은 거와 국물까지 싹 다 털어놓고 냉장고에 모조리 쌓아놔서는 그걸 찌개를 끓여서 식사 초대한 저한테 먹으라고 준다는 건 너무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마다 살아온 환경은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또한 듣고 싶습니다.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 남자가 정상이고 제가 비정상이었던 건가요? 어렵게 올린 사연, 많은 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